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 총재의 올해 1.8% 성장, IT 빼면 1.4%에 그친다라는 워딩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률 자체가 관세 영향 때문에 2026년도에도 상당히 좀 허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순채권국 한국 대외 건전성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환율만으로 뭐 위기 시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또 이 워딩도 던지고 있어서요. 일단은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1,400원대 환율은 계속적인 금리, 특별히 주담대 금리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드라이브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뉴노멀 시대, 결국 이제 1,400원대 아래로는 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저금리 1%에서 2%의 금리 시대를 구가했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빠이빠이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률 자체가 2026년에 어찌 보면 한국의 이 수출 강국 기조가 예상 밖으로 연말 뭐 엄청난 수익을 거뒀었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 생태계는 운명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시장 2026년에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급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찍어내는 게 이 공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찍어내져 오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공급이 뭐겠습니까? 정말 수요자들이 내 집을 적정 가치에서 필요로 하는 게 진정한 수요거든요. 그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공급이 진정한 공급입니다. 이거 뭐 무조건 아파트 때려 짓는다고 해서 그게 공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해도 그게 공급 부족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 공급들은 허수입니다. 허수. 왜냐? 실수요자들이 전혀 수긍을 못해요. 지금 나오는 이 분양가, 신축 분양가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만큼의 이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손절치지 않습니까? 지금 고점에 몰려있는 지금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체감적인 어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파트 시장을 시장 경제 원리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많이 끼어 있는 어떤 시장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객관적인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그렇게만 따지더라도 아파트 시장은 2026년에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율, 금리, 또 성장률 등등 해서 금융지용도가 막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파트 시장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눌려 있습니다. 이제 1번 엔화가 조금 치고 올라가고 위안화는 조금 내려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 렉이 걸린 것처럼 걸려 있는데 요거 1,45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밑으로 가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앞으로 1,400원 후반의 환율,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과는 좀 괴리가 큰 수준이기 때문에 경계감은 여전히 크지만 대외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색 신호를 줄 만큼 그렇게 큰 충격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뉴노멀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금융 금리 부분이 상당히 중립금리 부분이 기준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손실 감소하고 코스피를 살 정도니까 이게 1,400원대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양극화죠, 양극화. 그만큼 이제 환율이 만들어내는 이 자본시장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 움직임.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강남에서 가장 입지가 노른자에 해당되는 곳에 깃발을 딱 꽂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돼서 여기는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자기들끼리 현금 박치기 위해서 뭐 가격 무지하게 띄우겠죠. 근데 대신 비강남권이나 수도권 경기권은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양극화 현상은 금융시장과 아파트 시장에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언론들도 지금 안 팔린다는 건 긍정하고 있지만 집값은 오르고 있다는 건 또 여기에 한 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상당히 짝다리를 딱 짚어가지고 한쪽에 딱 걸쳐 있는 그런 논리인데, 어찌 보면 이 집값 자체가 오른다는 거는 지금 도깨비 시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름 자체가 실수요자들이 밀어올린 게 아닙니다. 예. 거의 지금 60% 이상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90% 급감하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이 집값을 들어올리는 그런 지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의 최고가 상승가를 찍는 집값 띄우기 여러 가지 편법으로 법인의 어떤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린 호가세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이 기대 심리가 딱 버팀목으로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냥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시도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요거 한계가 큽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안 팔리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모든 자본시장은 거래량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선순환되지 못합니다. 가격은 그냥 내리꽂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26년도에도 이런 약발들이 안 먹히면 세금 카드 분명히 꺼낼 겁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묶어놨던 다주택자들의 이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가격 조정 그 기저에 엄청난 움직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거래, 요거는 보정값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거래된 금액을 계속해서 스탯으로 누적을 시켜서 평균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의 거래 움직임을 지금 14억 8천까지 작년 2월 달에 찍었었습니다. 근데 12월 달 보세요. 아주 급격한 전환이 왔죠. 13억에서 그러니까 11월까지는 13억, 14억까지 계속 버티고 있었어. 근데 10억대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굉장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안 해요. 대부분. 요거는 싹 빼놓고 무조건 오른다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요 지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매일매일 요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금 그냥 단순합니다. 거래 금액에다가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은 지금 3억 정도 거래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나왔는데, 얼만큼 이제 올라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10억대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부동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한국 국채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가격 올라가면 국채 금리 내려가죠. 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이다라는 지금 인상이 강해요. 왜냐? 지금 미국 자체가 좀 불안정합니다. 네, 정세도 약간 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1월 2일 첫 거래 나스닥 S&P 다우존스가 쫙 올라줘야 되는데 기대만큼 못 올라줬어요. 오히려 나스닥은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좀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 국채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팔다가 엄청나게 지금 국채를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 시장에서 14조 원 정도 연말에 매도를 했어요.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도를 했겠죠. 근데 채권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한 달 동안 17조 가량을 한국 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채권 매수가 갈수록 커져가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 14조 주식시장의 매도가 급격하게 또 바뀔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1월 2일 첫 거래에서 순매도세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코스피. 예, 거의 조정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조정장이 있어도 이렇게 짧아. 근데 대부분 올라치는 상승 여력은 더 길어. 그렇기 때문에 1월도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간 조정 기간이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었는데 짧아지고 더 짧아지잖아요. 예. 코스닥 이동 평균이 확실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유는 가장 기저에서 움직이는 채권 시장의 외국인 흐름세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던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국제법 위반 논란 있죠. 이 베네수엘라가 주권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참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고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이 주가 하락 또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선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의외로 이게 베네수엘라 침공이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 베네수엘라의 이 마약 부분이 굉장히 이 미국 불안정한 어떤 요소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코인 부분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억 3천으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뭐 공습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주권국가를 공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를 하니까 이게 미국 국채 이 외국인 매도는 더 뭐 거슬릴 수밖에 없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국채가 굉장히 안전 금융 자산으로 지금 여겨졌는데 지금 미국 국채를 던지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 올라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 궤적을 가더라도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의 원리로 들어 올린다면 이게 지금 코펙스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월 2일 연초 거래에서 지금 다우존스가 개미 눈곱만큼 올랐습니다. 0.66.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은. S&P 500이 0.19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 4%는 올라줘야지. 연초 거래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다는 거 잘 좀 참조를 하시고요. 특별히 한국 주식 시장은 1, 2, 3 이번 주에 엄청난 호재를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두 번째 세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한중 정상회담은 한한령 완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우회적인 어떤 루트를 틀면서 결국은 이제 화장품 K-뷰티 자체가 굉장히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씩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세스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7일 날짜입니다. 7일에 이제 개막이 되는데 이 코스닥에 소속된 로봇 이 기술주들이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 보이는 그런 어떤 장이 열려서 기술주 수급 개선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양자 기술 로봇 반도체주 뭐 급등할 가능성도 높아요. 엔비디아, 인텔, 뭐 마이크론, TSMC, 삼성, SK하이닉스가 어마무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은 뭐 하룻밤 사이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말다 했죠. 엔비디아는 계속 횡보하다가 3% 정도 올랐었고 그 정도로 이제 뭐 상당한 어떤 세스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성로보틱스, 레인보틱스, 뭐 SPG 등등 현대 오토에버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세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일단 변동성이 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결정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쭉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로보틱스 로봇팔 무쇠팔 무쇠다리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뭐 작년에 거의 뭐 코스닥에서는 거의 크라운 거의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세스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삼성전자 이제 세 번째로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이게 18조 6,871억. 와, 그러면 이게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인데 어마무시하죠. 지금 삼성이 지난주만 해도 10% 가까이 하루에 올라서 이런 적이 없어서 10% 올라.
10만 원을 뚫었는데 여기서 더 10%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디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어떤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이 거의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보다 물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지금 버티는 게 뭐냐? 공급이 없지 않냐? 공급이 없으니까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지표.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거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생명이에요. 자본시장은.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올라간다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외쳐도 이게 그냥 고스란히 껍데기만 남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보십시오. 자, 요거 1월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여기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이거 뭐 하루에 단타를 쳐도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요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추정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더라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1월 8일 날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지금 가장 좋은 지금 기조의 흐름 따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금융시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씨들을 뭐 전세 자금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씨드 있지 않습니까? 전세 좀 빠져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른 대체제들을 이용하시면서 그 씨드를 금융시장 쪽으로 좀 돌리시면서 자기 씨들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 분명히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 뭐 이건 거래 박살났고 지금 이 거래 금액도 20조, 30조가 줄어버리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성장을 강남은 조금 뭐 몇몇 뭐 자기들만의 거래가를 뭐 해가지고 뭐 올려치겠지. 근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서 간다면 자기 시대 부풀린 걸로 충분히 이 허들이 낮은 상태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1월 8일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하시라. 근데 저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삼성전자도 지금 뭐 보합이 점점 짧아져. 이렇게 쭉 그냥 물려가지고 있다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약간 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기간이 짧아지잖아. 이렇게. 그죠? 요게 급등주의 대표적인 궤적입니다. 아직 시작이지 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경고 먹었다가 그냥 해제 딱 떼버리고 이제 뭐 보합세가 거의 없죠. 그냥 쭉쭉 해서 올라가는데 요번 주도 상당한 어떤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아파트 거래량 한 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야, 1월이니까 한 건인가? 이 정도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지금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은 거래량에 정비례한다. 모든 자본시장의 대체적인 원리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어마무시한 기회 여러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1월 8일 발표가 됩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쏠쏠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예상 밖에 뭐 또 어떤 궤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어떤 시드머니 좀 이 돈이 복사될 수 있는 원리로 갈 수 있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드를 좀 잘 관리하시고 현금 그죠? 잘 확보하셔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지점 분명히 나옵니다. 아파트 시장은 조정되게 돼 있어요 올해.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짚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목토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